돛집 태양광. 오늘은 한강 물길 따라 걷기 좋은 도시 하남에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의 김희섭 이사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이사장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지금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 조합은 22년도 1월 22일에 창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조합원이 333명이고요. 그리고 햇빛발전소는 200kW. 네. 햇빛발전소 이름이 혹고니 125기 이렇게 200kW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대본에서 김희섭 이사장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편견이겠지만 여러 지역 이사장님들이 워낙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남성분이신가 하는데 작가님이 문자로 여성 이사장님입니다 하고 네. 특별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사장님 활동하시면서 혹시 이 여성이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혹은 특별히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일단은 제가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어요. 오래 하셔서. 예, 그래서 저희 조합원이 여성이 훨씬 많아요. 아하. 예, 제가 또 지역에서 관계를 맺기를 네, 지역 네. 시민활동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해서 네. 여성들이 좀 많고 불편했다고 하면 제가 또 연령대가 높은 여성이다 보니까 별로 안 느껴집니다. 네. 조금 뭐라 그럴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이제 어떤 공무원분들이나 좀 정치인 분들 만날 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희섭 이사장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죠. 네. 깜짝 놀래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성함도 김희섭 이러니까 네. 중성적인 이름이 멋지잖아요, 좀. 그리고 조합을 2022년도 1월 22일에 창립 총회를 했더라고요. 요새 막 날짜 받아서 뭐 한다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뉴스 보면. 네. 그래서 22년 1월 22일. 네.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했던 건 아니죠, 날짜를.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이 1월 네. 22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창립 지금 3주년. 멋지다, 네. 진짜. 이게 저희는 어떤 날짜도 특별히 받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조합원이 333명이다 해서 이 숫자도 멋지다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PD님이 블랙스완 1호기, 2호기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혹고니래요. 혹고니. 네. 흑고니하고 혹고니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남에 이제 고니가 많이 날아오는데 그 중에 고니의 종류가 3가지가 날아온대요. 네. 그게 그냥 고니, 그리고 혹고니, 네. 그리고 큰 고니. 큰 고니. 예, 그 중에 이제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큰 고니이고요. 네. 혹고니는 앞에 이렇게 불이 있는데 혹이 진짜 혹이 있어요. 있어서 좀 크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혹고니라고 그래서 혹고니 한다고 새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발전소를 지으실 때 뭐 큰 고니 1호, 혹고니 2호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1, 2호기 다 혹고니로 하신 거는 혹고니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건가요? 그때 그 혹고니가 또 멸종 위기종 멸종 중에 위기종 제일 높은 1급 되고 네. 그리고 그때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네네. 예, 그래서 그 혹고니로 저희가 됐거든요. 이게 멸종 위기종 1급 멸종 위기종인데 네네. 햇빛발전소 1호기, 2호기를 세우시면서 혹고니라고 이름을 붙이셨대요. 혹고니 1호기, 혹고니 2호기. 예, 그래서 다음 그 발전소들도 저희가 하남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좀 경기도 지역의 경기도 부지에 설치가 되는데 혹고니 3호기, 혹고니 4호기 네. 이렇게 가기로 조합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남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초대 이사장님이시면서 지금 혹고니 1급 멸종위기종 말씀하실 때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환경운동가세요.
그래서 하남시의 시조 한 도시의 새를 원래 꿩인데 큰 고니로 바꾸려는 활동을 하셨다고 나오던데요. 이게 맞는 거죠? 일단은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지역에 푸른 교육 공동체라는 네. 단체가 있어요. 네. 한 30년 됐고요. 이 푸른 교육 공동체가 이 고니 학교라든가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고니 개체수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고니가 많이 날아오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이제 푸른교육 공동체가 이제 수년 전에 또 이제 그 시조 변경 운동을 했거든요. 꿩은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새잖아요. 그렇죠. 뭐 산 뒷산에 가도 있고 뭐 앞산에 가도 있고 하남 말고 딴 데도 많고. 그렇죠. 예. 다른 곳에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큰 고니 같은 경우는 하남에 그 날아오죠. 많이 날아오고 이 큰 고니가 많이 날아온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태 환경이 굉장히 살아 있고 네.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다는 증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남에서는 특별한 새이고 그래서 하남을 대표하는 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조 변경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푸른교육 공동체가 여러 단체들과 이번에 네. 그 시조 변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 작년 말에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아.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합을 해서 저희가 시조 변경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AI에 그렇게 나왔구나. 나와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멋진 활동인데요.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이태원 님의 노래 고니를 보면 가사에 날아도 날개가 없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새인데 왜 날개가 없다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날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울어도 눈물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한강 생태공원이 또 이렇게 하남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큰 고니들이 많이 오고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어떤가요? 그렇죠. 그 저희 하남 그 팔당대교 부근에 큰 고니가 현재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한 1,000마리 정도가 아하. 지금 볼 수 있다고 해요. 육안으로. 네.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서 그 푸른교육 공동체 대표님이신데 그거를 개수를 아니 그 뭐냐 마리수를 다 세시는 거예요. 직접이요. 예, 그래서 예. 1,000마리까지 세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 큰 고니가 이제 수천 킬로를 갖다가 이제 날아서 겨울이면은 팔당대교 부근에 머무르면서 먹이를 먹고 체력을 보강을 해서 다시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몇 마리 발견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1,000마리씩 발견되는 게 그 작은 환경단체에서 그 매번 이제 고니 학교나 고니 먹이주기 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고니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늘어난 거네요. 예. 와. 그리고 큰 고니뿐만 아니라 뭐 참수리나 이런 새들이 네. 그 하남의 미사섬이나 당정섬 그리고 팔당대교 부근에 많이 이제 본다고 해요. 아. 예. 뭐 흰 꼬리 수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예, 많기 때문에 이 하남의 한강 부근이 그냥 지금은 하천부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생태공원이나 네. 경관 보전지구로 이제 지정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고니가 1,000마리씩 날아오는데 보전 지구가 되겠네요, 이제. 네, 그래야 할 것 결국 같아요. 노력하셔서 큰 네. 고니도 살려내고 네네. 여기도 또 경관 보전지구로 만들고 그러시는 거네요, 지금. 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남의 재밌는 태양광 이야기 5부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아까 고니 얘기했는데 네. 큰 고니를 지금 1,000마리 넘게 팔당대교 부근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멸종 위기종 2급이었는데 거기 많이 오도록 살려내신 거잖아요. 저 이런 게 신기하거든요. 뭐 하면은 진짜 많이 오나? 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 매주 겨울이 네. 되면 매주 고니 학교를 하고 예. 고니 학교에서 가족 단위 또는 이제 그 학생들 뭐 또는 지역의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네. 이론 교육도 일단 하고 그리고 한강에 나가서 스코프로 이렇게 보는 네. 그런 활동도 하는데 그 주로 이제 강당에다가 고구마를 잔뜩 풀어놓고 강판으로 진짜요. 고구마를 막 썰어요. 강판으로 아. 썰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곤이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 그거를 뭐 12월 달부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네. 그리고 주중에는 밀을 또 갖다가 주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가 먹이가 있다는 소문이 곤이들한테 났는지 매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를 지난번에 이제 서정아 저희 선생님이라고 새 전문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네, 이걸 챙겨주니까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늘어나네요, 개체수가. 이 소문이 나니까 다른데 한두 마리 다니던 큰 곤이도 여기 모여서 같이 올 수도 있고, 어딘가 멸종 위기종이다 할 때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종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지금 김희섭 이사장님 말씀에서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에너지 협동조합. 선생님이 이렇게 새, 또 뭐 대한교육 이런 데 관심 가지시다가 생태환경, 에너지 협동조합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여러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네. 뭐 생활협동조합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만들어서 기후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 네. 뭐 남양주나 양평에 이제 계신 분들이 하남에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21년도 4월에 네.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활동이 그 공부를 하게 됐죠. 기후위기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한 10월쯤에 그 경기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과정을 주관을 하는데 네.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 과정을 6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대단히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여서 그 줌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6강째 그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저희가 견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햇빛발전소를 가봤거든요. 안사네요. 예, 네. 안산에 있는 그리고 그 이창수 회장님의 네. 강의도 안산에 가서 들었어요. 네. 그때 깜짝 놀랐죠. 저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석탄이나 석유, 뭐 가스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탄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이 탄소 중립의 지름길이고 정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네.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제 비상행동 회원님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견학을 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네. 저희가 결의를 하게 됐어요. 그 준비위원회를 만들자. 우리도 에너지협동조합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를 꾸렸죠. 준비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제가 거기에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그 준비위원회의 실무를 맡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 만드는 일이 좀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절차도 복잡하고. 예, 그 실무를 다 하면서 이제 이사장 역할을 일정 정도 맡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발전소도 보고 이창수 이사장님 그 강연도 들으시면서 그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어차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환경생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화석연료 없이도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네. 탄소 절감이 된다. 야, 이거 우리 하자 하고 바로 결의를 하신 거네요. 네. 거기서. 어허. 그래서
원래 이런 거 결의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어렵죠. 그 만드는 지단한 과정을 해내신 건데 2022년 초에 조합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몇 분쯤 모여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 협동조합은 네. 이제 인가를 받고 음. 신고하고 인가를 받고 법인까지 설립하려면 네. 설립동의자를 이제 설립동의자. 모집을 해야 돼요. 네. 그 설립동의자 분들은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활동을 하고 꾸준히 이제 기후 관련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에너지 협동조합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굉장히 이제 자발적으로 설립동의자가 되어서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0명 이상이면 시민 참여형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요건은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57명으로 이제 설립을 하고 법인을 네.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말에는 저희가 200명의 조합원을 넘고. 모집을 했고, 예, 그래서 23년도에는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됩니다. 200명이 넘으면 대의원 총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24년도 말에는 333명의 이제 조합원으로 저희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게 이게 2022년 1월 22일에 출발을 해서 창립총회로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333 딱 네. 모인 거네요.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햇빛 네네. 농사 지으려면. 네. 그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창립총회를 1월 22일에 하자마자 예. 하자마자 이제 저희 이제 이사님들하고 네. 같이 공공부지를 발굴하려고 하남을 돌아다닌 거죠. 네. 하남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10군데를 봤어요. 네. 한 10군데를 보고 그때 이제 안산조합에서 좀 도와주셨죠. 저희가 그때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산조합에서 이게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주셔서 그렇게 자료를 한 10군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남 시장님 간담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 하남시 종합운동장 옥상에 네.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22년도니까 좀 촉박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하나라도 하자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때 하남시 종합운동장에 올립니다. 종합운동장에 올리신 것도 대단하네요. 이게 직접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하남시 공공부지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쵸. 하남시에서 뭔가 여기 할게요 하고 공모할 때 응모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이렇게 찾아보고 네. 시장님 간담회해서 네. 여기 좀 합시다 얘기를 네.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아하. 그 조사된 그 부지 중에는 네. 초이터널 상단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그 덕풍 1, 2, 3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한강 주변에 운동장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뭐 이런 네. 어려움이 있고 하남시 종합운동장에 이제 세우신 거네요. 옥상에. 네네. 이게 시민체육시설이니까 하남시 종합운동장이면 네. 여기를 활용해서 오가는 시민들이 아 저기 태양광이 있구나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출발하시고 시련이 있었다고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그 22년도 6월에 네.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1월 달에 이제 창립을 하고 3월 달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시장님 간담회에서 부지를 받은 후에는 그 이후에는 좀 공공부지를 임대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 어려워졌구나. 네. 시장님 바뀌니까 또 시장님의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그렇죠. 좀 차이가 있고 예.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코니 1, 2호기를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다른 발전소는 짓지 못하고 그렇지만 200kW가 우리 조합원님들한테는 엄청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하남의 에너지 자립에도 일정 정도 보탬이 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아리백도 저희가 거의 달성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엄청 효자 노릇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25년도에는 그 서수원하고 월암 IC의 발전소 건립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네. 그 경기 시민발전 협동조합 협의회와 경기도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 5.1메가의 네. 그 26개의 조합이 같이 하는 같이 건가요? 그 IC 월암 IC 서수원 IC의 네. 발전소를 만들어요. 예, 거기에 저희도 200kW를 또 이제 받으시는. 참여할 수 있는 아하. 거고 그리고 그 김동연 도지사님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 아리백 덕분에 선언하셨죠. 네네 네. 아리백 그 선언 때문에 저희가 그 광주 곤지암에 있는 도자재단의 주차장하고 네. 경기 농수산진흥원의 주차장 두 군데에 약 500kW를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곧 1메가가 되시겠네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예, 총 한 900kW 까지 벌써 가시는 거니까. 오코니 1, 2호기 포함해서. 그러게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이사장님 그렇게 차곡차곡 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면서 이 태양광에 대한 워낙에 가짜 뉴스도 많고 부정적인 인식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극복을 하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그 지역의 그 행사에 이제 나가서 홍보 네.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나서서 미리 이제 팩트 체크를 막 해줘요. 태양광 네네.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한 폐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더 쓰레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천에 그 태양광 시설 재활용하는 그 공장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0% 이상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가서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네네. 아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네. 공장이 있다. 이미 그런 게 세워졌기 때문에 글로 보내면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남아로도 또 많이 간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런 분들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것은 되게 궁금해하면서 네. 그 석탄 발전소나 핵 발전소의 수명이 다한 그런 발전소의 폐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더 궁금합니다. 아, 명언이시네요, 진짜. 네.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수명 다하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하냐? 그쵸.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역으로 여쭤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걸. 그래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과 활동하셨을 텐데. 저는 그 협동조합이 사실 실무가 많고 그리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네. 그래서 초기에 준비 회의부터 쭉 함께 하신 이사님들이 계세요. 그 이사님들이 이제 가장 너무너무 고맙죠. 진심 고맙고, 네. 예, 그리고 자발적으로 초기에 조합 가입을 하고 활동에 우선적으로 나서주신 그런 조합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조직이 잘 되려면 중장년 여성이 많으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안 따지고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한다고. 아마 김희섭 이사장님이 주변에 여성 회원들을 많이 모으셨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앞으로 계획 또 오늘 인터뷰 정리하면서 하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 호코니 126이 22년도 10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1월에 저희가 비전 워크샵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네네. 그래서 1년에 200kW의 햇빛 발전소를 만들자. 아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네. 지금 23년도랑 24년도는 저희가 발전소를 못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25년도에 저희가 또 발전소 부지가 막 나와서 임대를 할 수 있고 지금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25년도 말에는 호코니 126이 포함해서 900kW를 그렇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정해놨던 그런 것들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곡차곡 약속대로 진행이 되는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이네요. 나띵님, 써니홍님 뭐 오늘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남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이 여성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차곡차곡 900kW까지 동네 시민분들과 함께 왔는지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